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지 않는 물리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뉴턴의 운동 제1, 2, 3법칙 세 가지를 배웠다. 그쵸? 이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운동 상황을 분석해보는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즉 운동 상황을 분석해볼 거예요. 뭐냐면은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에다가 실을 따라서 끄는 거라든지 힘 F로 미는 거라든지 물체 두 개를 실을 따라서 끌어당긴다든지 또는 도르래 해서 운동한다는 거라든지 그렇게 분석해 볼 건데 기본편과 심화편 두 종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기본편으로 구성될 거고 1번부터 7번까지예요. 문제가. 자, 이 기본편에서는 주로 뭘 다룰 거냐면 비교적 간단한 형태를 다룰 겁니다. 뭐냐면 평면 위에서 평면 위에의 운동, 다시 말하면 평면 위에서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민다는 그런 운동이겠죠. 그리고 도르래 유형. 네, 이렇게까지 다룰 건데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실이 끊어지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 요 운동 상황에서 뭘 다룰 거냐면 장력을 구한다든지 알짜 힘을 구한다든지 가속도를 구한다든지 질량을 구한다든지 이러한 물리량을 구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편은 중요하고 필수이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에 올렸고, 그리고 심화편은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좀 이따 말하겠지만 끌고 가다가 실이 끊어지는 유형을 주로 다룰 거예요. 실이 끊어지는 유형이랑 빗면에서 운동을 다룰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심화편이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에 필수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테니까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할 거는 기본편인데 기본편은 이제 하나씩 다뤄보면서 꼼꼼하게 한번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간단하게 생겼죠? 네. 정지 상태의 물체 A와 B를 정지 상태래요. 자, 정지 상태다. 정지 상태란 말은 처음에 아무런 힘, 알짜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겠죠. 실로 연결하여 이게 실이 있습니다. 자, 실이 등장하는 순간 뭐를 직감해야 되냐면 실에 힘이 걸릴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장력을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12N의 힘으로 당겨서 운동을 시켰대요. 12N의 힘으로. 이때 이제 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운동을 머리에서 상상해 봅시다 한번. 일단은 정지 상태에서 12N을 끌어당길 거니까는 점점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등 가속도 운동 할 겁니다. 자, 개를 설정할 텐데 개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우리가 물체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 개로 잡을 수도 있고 A, B 각각을 하나의 개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언제 전체를 잡고 언제 각각을 잡냐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죠? 자, 언제 잡냐면은 일단은 전체 가속도를 구할 때는 전체 A와 B, 즉 전체 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력이라든지 알짜 힘 등을 물어볼 때는 A 또는 B 각각의 개를 잡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물체 하나를 개를 잡을 수도 있고 전체를 개를 잡을 수 있구나. 이건 배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즉 A와 B의 전체 개를 잡아봐라. 즉 전체 개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해보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A, B 전체를 하나로 물체를 잡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1kg 더하기 2kg이니까 3kg 물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물체를 보다 12N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운동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운동 방정식은 F는 ma인데 이때 F는 뭐냐면 알짜 힘이었습니다. 알짜 힘이라는 소리는 모든 힘을 다 합친 함력이란 말이겠죠. 그리고 이때 M은 물체의 질량을 말해요. 자, 알짜 힘은 얼마다? 여기서 가진 알짜 힘 12N 밖에 없기 때문에 12N. 이거를 인해 가지고 A 더하기 B 전체 질량 3kg의 물체가 어떤 임의의 A라는 가속도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A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4m/s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따라서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씩 변한다? 4만 건씩 변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까지 할 수 있겠죠? 시간 가속도
어떻게 된다?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0이겠죠? 1초가 지나서 속도는 4가 되고 2초가 지나서 속도는 8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것이겠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너무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A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리고 A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자, 알짜 힘부터 볼까요? 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 1kg 곱하기 A에 작용하는 A가 움직이는 가속도죠. 위에서 가속도를 구하기를 4m/s 제곱이었기 때문에 4다. 따라서 4N이 알짜 힘이겠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봐봐요 여러분. 12N이 힘으로 A, B 각각 나누어 가죠. 얼만큼 나누어 가죠?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질량비로 나눠 갔습니다. 질량비가 1대2이기 때문에 12N을 1대2로 쪼개면 4N, 8N. 따라서 A에는 알짜힘이 4N, B는 알짜힘이 8N으로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A에 걸리는 운동 방정식을 구해볼 텐데, 자, A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A인데, 1kg의 A인데, 이쪽에 실이 달려가지고 실이 A를 당기고 있죠. 이때 실이 당긴다고 해서 실에 작용하는 힘보다 장력 T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장력 T가 작용해서 이 물체가 4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A의 운동 방정식은 장력 T로서 어떻게 움직인다? 1kg의 물체가 4m/s 제곱 따라서 4N. 그럼 4N이 장력이라는 소리겠습니다. 이렇게 A에 걸리는 운동 방정식 생각할 수 있겠죠? 자, 5번. B의 운동 방정식과 B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일단 B에 작용한 알짜힘 크기는 8N이겠죠? 왜? 2kg의 물체가 4m/s 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8N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B의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B를 가만히 보면은 2kg이고 여기로 12N이 작용하고 있고 B가 앞으로 잘 못 가기 뒤에 장력이 작용하고 있죠. A 입장에서는 장력은 오른쪽, B 입장에서는 장력은 왼쪽.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따라서 12N 마이너스 장력 T가 4N이었죠? 4N은 얼마다? 2kg의 B 물체 곱하기 4m/s 제곱. 성립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자, 6번. 실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 얼마다? 위에 아까 봤지만은 4N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2N 중에 B에서 8N 쓰고 나면 나머지 4N이 실을 통해 전달되고 A를 끄는 거겠죠. 따라서 실에 걸리는 힘은 4N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사실 뭐냐면 이때 실에 걸리는 장력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기도 하고 장력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같죠. 왜? 작용 반작용으로서 어쨌든 B가 A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장력, 실을 통해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장력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다른 건 뭐다?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나 작용 반작용으로서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우리는 뭐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이해합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운동 상황이 주어지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웬만한 정보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오늘 핵심은 뭐냐? F는 MA입니다. F는 MA. F는 MA란 아주 간단한 식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늘 총 13문제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운동 상황이 주어져도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1번은 간단하게 해결됐고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까 상황에서 왼쪽으로 힘이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정지 상태의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왼쪽으로 3N, 오른쪽으로 12N으로 당겼다. 자, 운동 상황은 이런 거예요. 아까는 단순하게 12N밖에 없을 때는 왼쪽으로 3 더 작용했네. 그러면 아하, 알짜힘이 12에서 3 빼고 나면 9N으로 움직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걔도 좀 이따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3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뭐냐면 A 플러스 B 개, 이 A 플러스 B라는 전체 개, 전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겠죠? 이 전체에 작용하는 합력 알짜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오른쪽으로 12N, 왼쪽으로 얼마다? 3N. 따라서 알짜힘의 크기는 아하, 알짜힘 크기 어떻게 된다? 12N에서 얼마를 빼자? 반대로 가는 3N을 빼야 되겠죠. 따라서 9N이 알짜힘의 크기겠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4번 다뤄볼게요. 자, A 플러스 B 전체 개의 운동 방정식을 구해보랍니다. 자, R자 힘이 9N이었고 이 9N에 의해서 1kg 플러스 2kg 요 전체의 물체가 가속도 몰라 얼마만큼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될까요? 3m/s 제곱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아하, 1초에 3m/s씩 움직이겠구나.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되겠구나. 3초가 걸렸을 땐 속도가 얼마다? 9가 되겠죠. 왜? 가속도가 3m/s 제곱이라는 것은 1초 동안 속도가 3만큼씩 변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A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고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간단해요. 자, R자 힘이 총 9N이었죠. 총 9N. 이 9N을 가지고 일부분은 B에 쓰고 일부분은 A에 쓴대요. 또 어떻게 된다? 1대2로 나누면 되겠죠. 3과 6. 3N이 R자 힘, 6N이 R자 힘이겠죠. 따라서 A의 R자 힘은 3N이고 B는 6N이겠구나. 그 중에 1대2로 나눠 가지는 거겠죠. 자, 이거를 수식적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A의 운동 방정식을 보게 되면 A 운동 상황부터 봅시다. A는 현재 뒤쪽으로 3N만큼 잡아당기고 있고 왼쪽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장력 T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에 의해서 가속도가 얼마다? 위에 나오듯이 3m/s 제곱으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방향을 세워보면은 T-3N에 의해서 1kg의 A가 3m/s 제곱으로 가속되고 있네. 기억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장력을 알 수 있겠네요. 장력이 얼마가 될까요? 6N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그거고,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아하 어떻게 된다? A의 질량 얼마다? 1kg 곱하기 A의 가속도 3m/s 제곱. 따라서 3N 이게 얼마다? 이게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6번 B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잡으면 전체 개 A, B 전체 개 하나씩 잡은 거는 A만 B만 잡은 개 할 수 있겠죠. 자, 이쪽으로 12N만큼 당기고 있고 뒤쪽으로 장력 T가 끌어당기고 있죠. 따라서 B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12N 마이너스 장력 T가 6N이었죠. 이거에 의해 가지고 B가 얼만큼 움직인다? 2kg인 B가 3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 딱 맞게 나오죠. 따라서 아하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B의 질량 2kg에다가 B가 움직이는 가속도 3m/s 제곱 따라서 6N이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아요. 자, 7번. 실에 걸리는 장력은 아까 봤지만 6N이었다. 그럼 이 장력은 또 다른 말로 뭐다? 아하,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다?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될 수 있겠죠.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6N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2번 했고 이제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3번 문제 보니까 아까하고 조금 달랐죠? 다르죠? 왜 다르냐면 아까 전에 1, 2번 문제는 수평면 상에서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물체를 끌어당기지 않아도 가만히 둬도 움직여요. 왜 움직일까요, 여러분? 자, 아까 문제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어떤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다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얘는 물체 A를 잡고 있었어요. 잡고 있다가 놓았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움직였다는 뜻은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하는 건데 그럼 과연 어떠한 힘이 이 두 물체를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중력입니다. 중력. 중력이 이 물체들을 움직인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F는 ma가 운동 방정식이었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앞에서 배우기를 10m/s 제곱이었어요. 9.8인데 시험에서는 10으로 나오기 때문에 10m/s 제곱의 중력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은 질량 m이 물체가 있다고 할 때 이 질량 m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면 자,
우리 힘을 구하는 공식이 F는 ma이기 때문에 m인 질량에다가 곱하기 가속도는 이 물체 놓게 되면 중력 가속도로서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mg. 따라서 이 mg가 뭐냐면은 중력의 크기가 됩니다.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 mg.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중력 때문에 이 물체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보게 되면 A는 수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A 자체로 힘이 작용하지 않지만 B가 지금 현재 실에 매달려서 공중에 있다. 그렇죠? 그럼 얘는 현재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을 받고 있어요. 이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면 B의 질량 2m에다가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2mg가 이 B를 물체를 운동시키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A, B 물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뭐다? 중력이다. 이 중력의 크기는 B의 무게로서 얼마다? 2mg가 되겠다. 알겠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A 플러스 B 전체 개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A, B가 움직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짜 힘은 뭐다? 알짜 힘은 중력 EMG다. 이 EMG라는 중력, 이 알짜 힘 때문에 AB가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이 힘은, 자, 그리고 운동 방정식 보면은 A와 B의 질량의 합, M 플러스 2M. 요 질량 합으로서 가속도가 얼마인지 몰라. A만큼 움직인다 합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를 정리하면 3MA는 2mg죠. 따라서 아하, A 구할 수 있다. A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2g가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때 이 두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에다가 3분의 2 곱한 만큼 가속도가 생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한다면 이건 얼마가 될까요? 3분의 2 곱하기 10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A의 운동 방정식, A의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A의 작용하는 알짜힘 F는 어떻게 구한다? A의 질량 M 곱하기 움직이는 가속도 얼마다? 3분의 2G.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3분의 2mg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얼마일까요? 2m 곱하기 3분의 4mg가 되겠죠. 이것도 간단한 게 알짜 힘이 2mg이기 때문에 요 2mg를 m과 2m이 나눠 가지죠. 얼만큼? 1대2로 나눠 가집니다. 그럼 2mg를 1대2로 나눠 가지니까 어떻게 된다? 3분의 2mg, 3분의 4mg. 따라 합치면 3분의 6mg, 2mg가 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3분의 4mg.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럼 이제 A의 작용은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A의 상황을 봅시다. 지금 현재 A는 이렇게 질량 M이 있는데 이쪽으로 장력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장력 T는 M이라는 물체가 A 물체가 3분의 2g의 가속도로 움직이니까는 3분의 2mg. 따라서 장력이 얼마다? 3분의 2mg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5번. B의 운동 방정식, 알짜힘의 크기를 구하라. B의 알짜힘의 크기는 아까도 봤지만 3분의 4mg죠. 어떻게 구해졌냐? 2m이라는 B의 질량이 3분의 2g만큼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운동 방정식 볼까요? 자, B는 조금 달라요. B는 위에서 장력이 잡아당기고 있고 아래로 중력이 생겨요. 2mg만큼. 맞습니까? 따라서 2mg- 장력 T가 이 물체가 2m인 질량의 B가 어떻게 된다? 3분의 2g만큼 가속되니까. 그럼 장력 구하면 얼마가 될까요? 2mg에서 넘어가면은 3분의 4mg 빼게 되면은 3분의 2mg. 따라서 장력 T는 3분의 2mg가 구해줄 수 있겠죠. 이게 B의 운동 방정식. 할 수 있겠죠? 오케이, 6번. 장력의 크기. 봤지만은 3분의 2mg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장력은 또 답하려면은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똑같은 말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것까지 어렵지 않은데, 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알짜힘이 주어지면 질량 B가 무슨 B다? 질량 비율이 결론적으로, 네, 알짜힘의 비율이다. 그거 이해하면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자,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물체 A를 잡고 있다가 놓았더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A의 질량은 M이고 B의 질량은 2M이다.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B는 현재 이 아래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2mg만큼 중력을 받고 있겠죠.
A도 마찬가지로 요 아랫방향으로 2mg만큼 중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냐면 얘를 조금 바꿔볼게요. 보기 쉽게. 여기 B가 있고 여기 A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어떻게 된다? 2mg만큼 당기고 있고 이쪽으로 얼마? 이게 mg죠. mg만큼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2mg만큼 당기고 mg만큼 반대로 당기니까 R자 힘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실제로 R자 힘은 2mg에서 mg반만큼인 mg가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3번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전체의 합력은 2mg-mg로서 얼마가 된다? mg가 R자 힘 합력이 되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동방정식 세워봅시다. 문동방정식은 mg는 총 질량 m 플러스 2m 곱하기 a 가속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운동방정식이고 따라서 가속도 A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 g구나. 그럼 g가 10m/s 제곱이라면 3분의 10만큼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이 가만히 보니까 요 유형은 아까 앞에서 했던 2번 유형하고 비슷하죠. 오른쪽 당기고 왼쪽 당기고 수평면에서 그냥 그거를 도래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A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A의 운동 방정식. 자, 중요해요. 지금도 너무 중요합니다. A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A의 작용은 R자임부터 볼까요? A의 작용은 R자임은 A의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얼마? 3분의 1 G다. 따라서 3분의 1 mg가 A의 작용은 뭐다? R자임이 되겠죠. 이것도 간단해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 R자임이 mg이기 때문에 이 mg가 1대2로 나눠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1대2니까는 3분의 1 mg 여기는 3분의 2 mg 합하면은 3분의 3 다시 말하면 mg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A의 운동 방정식을 알아볼 겁니다. 요게 A예요. 질량이 M이고 위로 장력 T가 작용하고 있고 아랫방향으로 A의 중력인 mg가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현재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력이 A의 중력 무게인 mg보다 크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운동 방정식은 T-mg는 질량 M인 물체가 3분의 1 G가 움직인다. 따라서 우린 장력 T도 구할 수 있네. T가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 mg 넘어가서 mg 더하면은 3분의 4 mg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A의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5번. 자,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FB는 질량 2m인 물체가 가속도가 3분의 1 g이기 때문에 3분의 2 mg가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겠구나. 할 수 있겠죠? mg가 R자임이고 R자임은 질량 B이기 때문에 1대2이기 때문에 3분의 2 mg도 됐었어요. 자, B의 운동 방정식 봅시다. 위로 장력, 아래로 B의 중력 2mg. 근데 2mg가 장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겠죠. B 쪽으로. 따라서 2mg-t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mg가 되겠죠. B의 R자 힘. 따라서 T를 구하게 되면 똑같죠. 얼마? 3분의 4mg. 이렇게 B의 운동 방정식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장력의 크기는 얼마다? 3분의 4mg. 요 장력의 크기는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왜 그런지 알겠다 하고 깨달아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장력을 구할 때는 요 A와 B 사이에 있는 힘인 거잖아요. 그쵸? 실에 있는 힘. 따라서 B 하나만 운동 방정식 잡거나 A 하나만 걔를 설정해서 운동 방정식을 취하게 되면 장력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라 하게 되면 A, B 전체를 걔를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장력을 구하라 또는 A의 작용은 R자 힘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A 또는 B 하나만 걔를 설정하게 되면 장력과 나머지는 쉽게 구해집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물체 A와 B를 그림과 같이 실과 용수철로 연결하였더니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때 상상해보자. 정지 상태래요. 자, 정지 상태란 뜻은 뭘 의미하죠? R자 힘이 얼마다? 0이다.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의 문제는 계속 정지하겠죠. 이게 무슨 법칙? 뉴턴의 운동체 1법칙, 관성의 법칙.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바로 보겠습니다. 한번. A 플러스 B,
운동 방정식을 구하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잘 봐요, 여러분. 이때는 B쪽으로 mg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고 A쪽으로도 mg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R자 힘은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황은 되게 희한한 상황인데 이런 거겠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M이 있고 M이 있으면 이게 실이 딱 치자. 그럼 이쪽으로 mg만큼 이쪽으로 mg만큼 양쪽으로 힘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상쇄되어서 0이 되겠죠. R자 힘이 얼마다? R자 힘은 0이겠다. 왜? mg-mg라서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개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려면 R자 힘은 0은 어떻게 된다? 총 합질량 m 플러스 m 곱하기 a이기 때문에 a가 얼마다? 아하, 0m/s 제곱. 따라서 가속도가 0이구나. 따라서 멈춰 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4번 볼게요. A의 운동 방정식 그리고 A의 작용은 R자임의 크기. 자, A의 작용은 R자임의 크기는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R자임은 제로겠죠? 그럼 A의 운동 방정식을 볼게요. A는 지금 현재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M이 있고 A가 있으면 위로 장력, 아래로 중력인 mg. 따라서 mg-t가 0. 왜냐하면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따라서 t는 얼마다? mg다. 자, 5번 볼게요. B의 작용은 R자임의 크기 또한 B의 질량 m 곱하기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고 B의 운동 방정식을 보게 되면 M이 있고 B가 있으면 위로 장력 T가 작용하고 있죠. 아래로 mg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하, mg-t는 0. 맞죠? 따라서 장력 T는 mg. 따라서 장력이 mg라는 사실. 그럼 여기서 용수철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장력의 크기를 측정해 줍니다. 따라서 만약 6번 문제에서 나오는 용수철이 가리키는 눈금을 구하래요. 장력의 크기겠죠? 따라서 얼마다? 장력의 T가 mg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 mg는 A가 B를 당기는 놈의 크기나 B가 A를 당기는 놈의 크기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기한 게 물체 3개가 달려있어요. 어렵지 않죠? 앞에하고 똑같아요. 물체 2개나 3개나 똑같습니다. 푸는 방식은 F는 M에만 설정하면 됩니다. 물체 하나, 2개, 3개 잘 이렇게 잡아주고, 자, 잡고 있다가 놓았더니 C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C의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2mg. A의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mg. 그럼 R자 힘은 2mg에서 mg를 뺀 만큼 얼마다? mg가 R자 힘이겠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운동 상황은 이런 운동 상황으로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m, 이게 b겠죠. 여기 2m, 요게 c겠죠. 여기 m, 여기 a겠죠. 따라서 이쪽으로 얼마만큼? 2mg만큼, 이쪽으로 얼마만큼? mg만큼. 이렇게 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R자 힘이 얼마다? R자 힘이 mg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번을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개의 합력 R자 힘은 얼마다? 아하, mg구나 판단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이 mg라는 합력에 의해서 총 질량 얼마다? 2m 그리고 m 더하기 m인 물체가 전체가 가속도 a로 움직인다고 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2m, 다 더하면 4m. 따라서 가속도 a는 얼마다? 4분의 1g만큼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중력 가속도의 4분의 1만큼 가속도가 생겼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A의 운동 방정식 그리고 A의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 봐봐. R자 힘이 합력 R자 힘이 mg였잖아요. mg라는 R자 힘이 C도 끌고 B도 끌고 A도 끌어요. 그러면 이 각각에 걸리는 R자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 질량비례서요. 1대 1대 2. 그러면 mg 가지고 1대 1대 2를 구성하면 4분의 1mg, 4분의 1mg, 4분의 2mg가 되겠죠. 따라서 A의 작용은 R자 힘은 4분의 1mg, 이거는 4분의 1mg, 4분의 2mg니까 2분의 1mg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조되고 우리는 수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의 작용은 R자 힘의 크기는 FL 합시다.
A의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4분의 1g 따라서 4분의 1mg가 되겠죠. 자, A의 운동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A의 운동 방정식은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mg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장력이 밑에 가고 있는 중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장력 t에서 mg 뺀 만큼이 질량 곱하기 4분의 1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력은 얼마일까요? 즉 실P, 요 실P에 걸리는 장력이기 때문에 TP를 합시다. TP는 얼마가 될까요? 4분의 5mg가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거. 실 P와 Q는 다른 실이기 때문에 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아, 실 P에 걸리는 장력은 4분의 5mg구나. 기억합시다. 자, 5번 봅시다. 5번은 B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고 B에 작용한 R점의 크기를 구하래요. B에 작용한 R점의 크기는 FP라고 하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질량 M 곱하기 4분의 1G이기 때문에 4분의 1 mg가 되겠죠. 따라서 운동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되게 중요한데 오른쪽으로는 실 Q가 잡아당기고 있죠. 장력 실 Q, TQ를 합시다. 왼쪽으로는 장력 TP가 잡아당기고 있죠. 이런 힘의 차이에 의해서 뭐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럼 TQ가 클까요? TP가 클까요? 네, 당연히 TQ가 더 크겠죠. 오른쪽 움직이니까. 따라서 TQ-TP가 얼마다? 4분의 5mg가 되겠죠. 장력. TP가 4분의 5mg였으니까 이 힘에 의해서 질량 M이 물체가 가속도가 얼마가 된다? 네, 가속도가 4분의 1g였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아하, TQ는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4분의 1mg 더하기 4분의 5mg, 4분의 6mg. 약분하면은 2분의 3mg.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실 Q에 걸리는 장력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해됐고. 자, 6번. C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라. C에 작용하는 R점의 크기를 구하라. 자, C에 작용하는 R점의 크기는 FC를 하자. FC는 질량 2m 곱하기 4분의 1g이기 때문에 2분의 1mg겠구나. 자, C도 운동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C는 위로 작용하는 장력 TQ,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2mg. 2mg가 TQ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래로 움직이겠죠? 따라서 2mg-TQ는 얼마다? C의 질량 2m 곱하기 가속도 4분의 1g. 따라서 TQ가 나오죠. 얼마가 될까요? 구한 거와 똑같죠?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실 P의 장력의 크기. 실 P의 장력의 크기가 얼마였죠? 실 P? P의 장력의 크기는 쭉 가서 4분의 5mg. 실 Q에 걸린 장력의 크기는 얼마였다? 2분의 3mg. 그럼 이제 실 P의 장력의 크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B가 A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겠죠. 실 Q에 걸리는 장력은 B가 C를 당기는 힘, C가 B를 당기는 힘과 똑같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이런 문제 꼭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어렵지 않죠?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F는 MA, 운동 방정식만 잘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7번도 비슷해요.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쉬워요. 자,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일정한 속력, 너무 중요하다. 일정한 속력 V. 일정한 속력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일정한 속력, 등속도 운동한다. R자 힘이 얼마다? 아하, R자 힘이 0이구나. R자 힘이 0이라는 소리는 합력이 제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고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정확하게 똑같아서 등속도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R자 힘이 0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C가 아래로 당기는 중력 3mg, A가 왼쪽 아래로 당기는 힘 mg, B는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왼쪽으로 당기는 힘 mb라 합시다. G가 되겠죠. 그러면은 B의 질량이 얼마가 되면은 3mg랑 같아질까요? 즉 그러면은 3mg와 이쪽으로 3mg이기 때문에 왼쪽으로도 3mg로 잡아당겨야지 등속도 운동하겠죠. 왼쪽에는 mg랑 mb랑 합쳐야 되기 때문에 mb가 2m이 되면 되겠구나. 2m이 되면 왼쪽과 오른쪽의 질량이 똑같아서 R자 힘이 제로고 R자 힘이 제로인 상태에서 계속 등속도 운동했기 때문에 자꾸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에 따라?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2번 바로 볼게요. 자, 합력을 구하라. 합력. R자 힘은 얼마다? 합력. R자 힘.
당연히 0이겠죠. 이때 운동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운동 방정식은 합력 알짜의 문체로고 총 3m 더하기 m 더하기 2m 요 물체들의 질량이 이렇게 움직인다. 따라서 가속도 A는 0이다. 즉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B의 질량 얼마다? B의 질량은 2m이다. 판단합시다. 3번. 자, C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C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P에 걸리는 장력이겠죠. 그럼 TP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A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그 다음에 C가 A가 C를 이게 뭐다? 실P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 구할 수 있게 해봅시다.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C 하나만 물체를 개로 잡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C만 개 설정을 해서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당황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쉬우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덧셈 뺄셈 문제예요. C고 3m이에요. 이쪽으로 3mg만큼 중력이 작용하죠. 위로 얼마다? P의 실 뭐다? 실 P, 장력 T, TP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힘에 의해서 C가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R점이 0이 되어야 됩니다. R점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 가는 힘과 위로 가는 힘이 정확하게 똑같아야지 0이 되겠죠. 등속도 운동해야 되니까. 아하, 따라서 3mg-TP는 3m인 물체가 가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따라서 TP가 얼마다? 3mg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3mg가 뭐냐면 C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똑같은 겁니다. 할 수 있겠죠. 4번 TQ. TQ는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다.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똑같던 그걸 구하라는 소리겠죠. 따라서 그럼 B를 우리는 개를 설정해 봅시다. B 질량이 2m이었다. 그렇죠? 그럼 아래로 2mg, 위로 얼마다? 모르는 장력 TQ.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아래로 가는 힘과 위로 가는 힘이 정확하게 같아야지만 뭐가 될까요? 등속도 운동하겠죠. 2mg-TQ가 2m인 질량이 가속도가 0이 되겠구나. 따라서 TQ는 얼마가 된다? 2mg다. 크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우리는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편에 대해서 우리가 물체, 뉴턴의 운동체 1, 2, 3법칙 가지고 F는 m을 써서 장력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R점을 구해서 힘들을 구해봤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간단한 유형들, 즉 도로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해봤는데 실이 끊어지지 않는 유형만 가지고 다루었어요. 실이 끊어지는 유형은 조금 더 복잡한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기본편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거에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문제집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이해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F는 MA를 잘 설정해야 돼요. F는 MA. 여기서 F는 뭐냐면은 R자 힘이었다. M은 물체 전체, 개를 설정했을 때 그 개에 속한 뭐다? 개에 속한 질량들, 질량 합. 생각할 수 있겠죠? A, B를 전체 개를 잡으면 A, B의 합이고 A만 잡으면 A의 질량인 거죠.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구하고 전체 가속도 구하고 그리고 A에만 작용하는 R자 힘, B에만 작용하는 R자 힘. 그렇게 우리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다? F는 MA였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할 줄 알면 정말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심화 문제, 기본 문제 마무리했고 이제 이어서 심화 문제 풀이할 건데 심화편도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기본편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이팅!